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 이제 둘째 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또 주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일정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매주 저희에게 일정 체크해 주시고 또 일정 매매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분이죠.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에 네. 진짜 주요한 일정이 많아요. 항상 그런데요. 근데 이번 주 특히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많긴 많지만 그래도 또 될 만한 거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근데 한 중반 전까지는 그렇게 이슈가 강화진 되진 않는데 네. 그래도 뭐 이번 주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목요일부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아마 이번 주는 또 중국 이슈들 많이 챙겨볼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말 사이에 헝다 이슈 다시 부각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가 약간 위축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심리도 위축됐나요? 제 심리가 위축될 리가 있나요? 난 이런 장에서도 자신 있다. 자신보다 항상 해피. 항상 해피. 인상 쓴다고 주식이 올라오나요? 그렇죠. 네, 기분 좋게 살아야죠. 네. 뭐 시장이 힘들어도 부진해도 또 올라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뭐 비중 관리하시고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으시다면은 해피하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죠. 네, 12월 둘째 주도 좀 해피하게 일정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6일 월요일인데요.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국내 이슈가 있네요. 네, 월요일날 오늘은 특별히 많은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주말 사이에 또 이렇게 약간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하나 이슈가 있게 되면은 범정부 탄소 중립 주간 운영 기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탄소중립위원회라고 있죠. 네. 이게 가장 핵심이 돼서 주축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17개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서 아마 이번 주간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뭐 논의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탄소 배출 관련주나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 이쪽이 약간 정부 얘기 따라서 또 들썩거릴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워낙 지금 한 성장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진 종목들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들이죠. 네. 거기서 이런 걸 가지고 모멘텀을 삼아서 한번 좀 쭉쭉 움직이는지 쭉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가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이들 신재생 에너지나 탄소 배출권 관련주 섹터 중에 이 종목은 그래도 좀 관심 종목권에 넣어두자 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최근에 밀렸고 이거보다는 좀 이거보다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OCI입니다. OCI. 네. 근데 지금 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번 고점 경신하고 좀 밀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내려온 상황들인데 이 종목 이름을 너무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OCI. 그런가요? 네. 영화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이면 한 번쯤 반발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지금 어떤 한 거래가 저점 거래는 한번 살짝 나오긴 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2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돌아와야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12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나 태양광 관련된 좀 더 긍정적인 얘기들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돼야 중기 저항권을 돌파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CI도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제 12월 7일 화요일로 갈 텐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외환 보유액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공모주 청약 좋아하시는 분들 KTB 네트워크 그동안 정말 얘기 많았던 종목 그리고 이제 콘텐츠주 중에 레몽레인까지 공모주 청약이 내일 12월 7일에 있게 되네요. 그렇죠. 한 이틀간 이어지는데 청약리부터 하면은 레몽레이는 아시죠? 앵커님 소속. 죄송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분들 관리하고 이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큰 관련은 없지만 관련 있고 싶네요. 관련이 있으실 수 있죠. 지금부터라도요. 근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인데 잘 알려진 게 성균관 스캔들?
아, 예전에 있었던 드라마? 예, 중기영 나오면서 뭐 한번 인기를 끌었었던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력은 있다라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의 지분 갖고 있는 게 위직 스튜디오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 인기가 있다 그러면 또 위직 스튜디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한 23%, 20몇 프로 갖고 있는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특히 컨텐츠 쪽은 요즘 또 핫한 섹터들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권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또 청약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KTB 네트워크입니다. 네. 이 회사는 KTB 투자증권의 또 자회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또 인기가 있다 그러면 또 KTB 투자증권도 영향을 받을 텐데 요즘 이쪽이 그렇게 크게 좀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증권주가 이제 막 살짝 움직이는 정도죠. 그래서 변화 요인들 체크하시되 이쪽은 또 토스라든가 네. 지분 갖고 있고 리퍼블리카 네. 비바 리퍼블리카. 네. 예, 앞자는 까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변화 나오게 되면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공모 청약하는 종목들 중에서 거의 그냥 방점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네. 이 두 가지는 눈에 들어와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날은 10월 달에 무역수지 관련된 쪽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수지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는데 네. 아마 미국은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대로 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역수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한 또 계속 적자폭을 늘려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중국의 무역 수지는 그래도 견조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10월 달도 괜찮았고 11월 달도 여전히 우리 체력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의 수출 모멘텀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발표하는 외환보유 유액도 뭐 그렇게 큰 변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국의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이슈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관련된 부분들을 좀 크게 흔들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네.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독일의 12월 주 경기 기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이쪽에 기대지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행적인 느낌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지표들은 어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계속 관심은 가져줘야 될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런 주 경기 기대 지수. 그런데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럽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도 그렇죠. 네, 지금 공포가 커지고 있는 국면 쪽에서 혹시나 어떤 기대 지수의 하락이 좀 더 크다라고 되면 시장에 조금 더 우려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크래프톤에서 새 게임이 나옵니다. 네, 게임 요즘 핫한 섹터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셔야겠죠. 네. 샌들 티어 1. 네. 이쪽이 총싸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좋아하시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또 PC 게임이고 패키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온라인은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크래프톤이 이쪽 잘 만듭니다. 네, 그래서 슈팅 게임을 잘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회사 이 게임도 내가 분대장이 돼서 뭐 한 3명 데리고 가서 게임하는 이런 스타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쪽의 매니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온라인으로 내야지라고 하게 되면 또 확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은 또 작은 게임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IP의 확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새 게임이 출시가 됩니다. 주가는 최근에 조금은 재미가 없었는데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도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공모주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 KTB 네트워크, 레몽레인 그 12월 공모주 청약에는 이 두 종목 집중해보자 이렇게 주셨으니까 네,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8일 이제 수요일로 갑니다. 네, 중국 쪽에 좀 이슈가 있네요. 네, 오늘 중국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국에서 경제공작회의가 8일부터 10일까지 네. 예정은 돼 있는데 네. 갑자기 이것도 일주일 땡겼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바로 땡기네요. 왜 땡겼을까요?
뭐가 뭘 빨리 해야 되나 그렇죠. 봐요. 뭔가 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다 이슈 다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바이든의 이제 회의 그 전에 하겠다?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하시는 것 아, 같아서. 진짜요? 네, 더 추가를 해주세요. 네, 답니다. 진짜요? 근데 아마 시장에서는 이때 내년에 아마 뭐 전인대 나와야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를 얘기를 하겠지만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 한 5%대 밑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때는 지준율 인하라든가 어떤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라서 조금 액션만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또 그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괜찮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또 이날 또 중요한 게 웨이보라고 있죠. 네. 웨이보 쓰시습니까? 저 아이디 있고 한때 했었는데, 요즘은 그 로그인을 안 한 지가 오래됐네요. 중국에 그 라방 하시려고요? 했었죠. 하셨습니까? 네. 오, 역시.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중국 방송 했었죠. 오, 한 100억? 아주 팔로우 많았었는데 아주 네. 지금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네. 중국어 잘하세요? 그냥 뭐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 네, 그 역시 중국 우리 통역과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여기 능력 있은 우리 앵커님은 이제 뭐든지 잘하시죠.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걸로, 네. 거기까지. 네. 네. 그러니까 트위터 형식이죠. 예, 트위터 같은 쪽인데 이게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됩니다. 네. 근데 왜 이를 주목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또 이제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 상장되고 그랬었을 때 보면은 자금이 일로 쏠리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거 그러면 신규 상장하는데 그쪽으로 좀 비중 좀 실어야지라고 하다 보면 나머지를 팔고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과거 패턴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감이 있는데 옛날만큼 이제 중국의 이런 IT 회사들이 과거만큼 이렇게 위상이 좀 크지 않죠. 그쵸. 네, 많이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마윈 사태 이후로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막상 또 시장에서 외국인 동향들 이때는 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혹시나 영향을 받게 되면 월요일부터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팔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경향들.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또 만약에 이를 통해서 홍콩 증시에 입성해서 홍콩 증시가 또 올라온다. 요즘 또 한국 증시랑 홍콩 증시는 연동성이 있죠. 중국, 홍콩이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괜히 이런 또 홍콩 올라온다는 쪽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다양한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일단은 때문에. 호재 쪽으로. 호재 반 악재 반이죠. 호재 반, 악재 반. 네. 근데 그래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 호재 좀 끌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그러게요. 쪽인데. 딱히 지금 호재가 없어서 이거라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은 생각할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중국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는 이날 미국의 11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되는데 또 중요한 게 낙관 지수입니다. 지금 앞으로 기대하는 쪽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차이신 제조업 지수도 약간 중소기업 쪽에 타겟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도 소기업 쪽이다 보니까 약간 자영업자 쪽과 함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낙관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심리를 많이 나타내겠죠.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뭐 미국에 셧다운이 없다 보니까 네. 그나마 그렇게 급하게 좀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지만 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만 명? 뭐 거의 또 급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되겠죠.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뭐 이대로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이 안 끝나면서 진짜 계속 같이 갈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집단 면역이나 뭐 그런 게 더 좋아져야 되겠죠. 앞으로 5년 간답니다. 영국에서는. 뭐 하여튼간 지금까지 포함해서 아니고 앞으로 향후 더 5년이요? 추가로 5년? 그렇게 암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7년 뭐 해외여행 못 나가네요 지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야 예측이고요. 네. 뭐 또 어떻게 잘 되기를
발휘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아,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도 이제 뭐 10,000명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위기감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뭐 심각한 단계로 해서 뭐 사망자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로 해서 없기 때문에 그래도 네.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2월 8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중국적 이슈, 중요한 이슈들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12월 목요일에 진짜 부터 중요한 것들이 쭈루룩 나오네요. 그렇죠. 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동시 만기일 때 변화,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 포지션과 또 동향들이 이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 포지션을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선물은 계속 늘려가고 주식도 사고 있고, 거기다가 한때 콜옵션, 풋옵션을 같이 매수를 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이어오다가 한번 시장이 출렁였을 때, MSCI 지수 때문에 출렁였을 때, 하방을 보던 풋이 좀 정리가 되고, 약간 지금, 상방 쪽에 모두 약간 좀 실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이게 지금까지 기조니까 이게 계속 간다가 아니라, 뭐 며칠 사이에 이것도 확 바뀔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 무게는 상방으로 실려 있는데, 이런 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 대한 변화가 계속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싸워왔던 거 옵션 만기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 한 번 더 배팅이 위쪽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또 글로벌 증시의 동향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들 정도만 체크를 하시되 변동성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목요일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또 외국인 포지션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걸 기본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저 딱 못을 박은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우방, 서방 국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대표적인 국가들과 어떤 회의를 하겠다라는 쪽은 그냥 그거죠. 이게 딱 우리 새해를 딱 불려가지고 뒤에 쫙 해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인데 그리고 중국이랑은 약간 중국, 느낌? 러시아 이제 네. 또 이런 쪽과 이제 대처를 하겠다는 딱 선 입장이지만 긋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는 상황들인데 또 아마 여기서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게 러시아가 지금 뭐 내년 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또 뭐 병력을 보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국경 지역에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그대로 받아두겠느냐 한쪽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미묘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줄 세우기 이후에 러시아가 액션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또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국면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중국은 어디 편 들까요? 중국은 러시아 편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약간 이제 불씨가 조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내년 초에 발생할 수 있을 우려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살짝 염두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안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장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런 얘기까지 내년 초에 있으면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냥 우려 사항들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지금 뉴스 보게 되면은 근데 여기는 이 국경 지역은 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치고받고 했답니다. 거의 뭐 사격 훈련하듯이 모여서 막 계속 총소리 나고 되게 좀 안정되지 못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네. 한때 뭐 그 어디 체첸 뭐 이러면서 뭐 복잡한 거의 뭐죠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요. 어떤 거요? 야, 네. 그 동유럽 국가 쪽에 이제 접경지대, 러시아와의 접경지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약간 말이 많았던 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겠죠. 네, 네. 그냥 우리는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좀 그런 우려감까지 있다. 네. 뭐 알고 모르는 건 차이가 크니까요. 일단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네.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CPI, PPI 다 발표가 되는데 아마 11월 달은 10월 달의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꺾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부터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거의 뭐 13%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정체가 돼서 좀 꺾인다고 하더라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리는 경향들이 있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내년에는 또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압박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지켜보시되 그래서 먼저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근데 이게 또 하락하는 기조로 보게 되면 다시 원점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 유가 이런 쪽이 하락하면서 또 생산자 물가지수 압력들 변화,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장 늦게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봤었을 때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정점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압박은 이어지지만 그래도 정점은 지났을 거라고 예상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벌써 이제 10일로 이제 접어드네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또 12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잠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툴젠 참 상장 시기를 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 바이오주 진짜 뜨거울 때도 계속 상장을 하려고 이전 상장이죠. 하려고는 했었는데 네. 이날 드디어 합니다. 앞서서 근데 KTB 네트워크랑 레몬레인 정도만 보자고 하셨으니까 툴젠은 이제 좀 관심권에서 밀려났나요? 이제 상장이 되는 거다 보니까 공모주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전 상장. 네, 이전 상장을 하는데 아마 생각보다 한 뭐 7만 원대 뭐 이러면서 좀 맞아요. 낮아졌죠.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날 나와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기술력과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또 이제 내년 초에 또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급하게 밀리면 이 어떤 저점대에서 한번 돌릴 때 또 변화를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뭐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IPO 쪽에서는 별로였어도 오히려 유통시장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쪽은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중에 혹시 이제 초반에 모습이 안 좋다면 네. 한번 좀 들어가셔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예, 예. 한 첫날 말고 두 번째 날 정도에서 한번 저점대 타진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툴젠. 워낙에 또 이쪽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일 거예요. 네, 이렇게 좀 트레이딩 해보는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제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제대로 어떤 공급의 부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지수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기준치보다 그렇게 큰 압박이 없느냐라는 부분들 그런 쪽에서 아마 또 지금 일단 고용지표 관련된 쪽은 좀 실망스러웠죠. 별로 안 좋게 나왔죠. 네. 예상보다 훨씬 낮게. 네. 이 기조에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살짝 또 좀 덜어진다. 연준이 액션을 또 강하게 못하겠죠. 이거는 또 개연성률이 있다 보니까 발표하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소비 심리 관련된 쪽에서 뭐 잠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나오는데 이쪽은 또 중요한 게 지난번에 혹시나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 할 때 뭐 어떤 매출이 완전하게 네. 좋아지지 못했던 만큼 크리스마스 뭐 박싱데이 때 조금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그래도 소비 심리를 좀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12월 10일 금요일에 있는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은 다 이제 짚어봤고요. 아주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키포인트만 짚어드렸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고되셨으면 좋겠고